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69페이지 공기조합 방식 및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공기조합 방식만 놓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 독학하시는 분들 이 부분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공기조합의 방식이 워낙에 많고 공기조합의 종류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나눠야 될지, 뭐를 기준으로 뭐 외울 게 있고 뭐 이해할 게 있고 요런 거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요 공기조합 방식은요, 한 번만 이해하면 정말 쉬운 과목입니다. 우리 냉동공학도 그랬잖아요. 이해만 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이해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깊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조합의 방식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앙공조 방식과 개별 공조 방식, 요 딱 두 가지예요. 거기서 이제 세분화 되는 건데 요 두 가지만 정리만 잘해 두셔도요, 공기조합 방식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앙공조 방식과 개별 공조 방식, 이렇게 두 가지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자, 중앙공조 방식 그리고 개별 공조 방식. 자, 중앙 공조 방식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중앙 집중식. 중앙 집중식. 예를 들어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건물이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어진 건물이 있다. 그리고 이 녀석도 똑같이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어진 건물이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중앙 공조 방식이라는 거는 지하층 또는 옥상층에다가 기계실을 설치합니다. 기계실. 그럼 기계실 안에는 냉동기가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R인데 B처럼 보이네. 자, 그리고 보일러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기조화기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AHU. 자, 이런 식으로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얘들 이렇게 연결하겠죠. 연결해서 여기서 나오는 공기조화 된 공기를 어떻게 실내 각 층에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쫙 뿌려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치출을 시켜줘요. 공기조화된 공기를 여기다 치출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여름철에는 시원한 공기가 실내에 공급이 될 것이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공기가 실내에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기계실에서 한 번에 제어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편하죠? 관리 유지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고장나도 빨리빨리 고칠 수 있고. 대신에 단점은 뭐야?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으로 나뉘었을 때 2층 사람들이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여름철에. 실내가 너무 추운데요? 근데 다른 층은 멀쩡해요. 그렇다고 해서 2층만 별도로 난방기를 꺼줄 수 있느냐? 못합니다. 왜? 여기 기계실에서만 제어가 되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면은 그 중앙난방식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에 중앙난방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가스 들어오고 막 그런 데는 이제 지역난방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난방이 된 그 증기를 그냥 아파트 단지로 뿌려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중앙 공조 방식은 뭐다? 기계실에 모든 기계가 한 번에 모여 있고 거기서 공기 조화해가지고 실내에 치출시켜주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관리는 편하지만 단점은 각실 제어가 어렵다. 2층은 좀 추운 걸 느끼는데 그래서 2층만 꺼줄 수 없다. 2층만 끄게 되면은 전체가 꺼져버리니까 요런 단점이 있더라. 요런 거죠. 그러면 개별 공조 방식은 뭐냐? 요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패키지 에어컨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용 에어컨 있죠. 그래서 각 요게 1, 2, 3, 4, 5, 6층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각 실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하는 거, 요게 뭐다? 개별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개별 방식의 종류는요, 책에도 나오지만 패키지 방식, 그리고 룸쿨러 방식, 그 다음에 멀티 유닛 방식, 요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만 우리 학생분들이 외워주시면 문제 풀 때 아주 쉬워져요. 왜냐하면 요 세 개 빼고는 다 중앙공조 방식이야. 그럼 문제 풀기 얼마나 좋아요. 다음 중 중앙공조 방식이 아닌 것은 요거 세 개 중에 하나일 거고, 다음 중 개별 제어 방식이 아닌 것은 요거 세 개 빼고 한 개일 거고, 그죠? 문제 풀기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개는 꼭 외워주셔야 되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개별 공조 방식은 뭐다? 패키지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 그리고 패키지 방식, 그 다음 룸쿨러 방식. 방에 설치된 시원하게 해주는 모든 장치들을 룸쿨러라고 해요. 거기엔 당연히 에어컨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 멀티 유닛 방식. 이거는 뭐냐면은 유닛이 여러 개다. 그 말인 거예요. 결론 뭐 개별 제어, 패키지 유닛 요거 하나만 생각하셔도 관계가 없다. 요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개별 공조 방식은 요거고 중앙 공조 방식은 요거다. 그럼 아까 중앙 공조 방식 특징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개별 제어 방식의 장점은 뭘까요? 각실 제어가 좋겠죠. 왜? 1층은 여름철 에어컨 돌리다가 추우면 1층 꺼버리면 돼. 근데 2층, 3층, 4층은 지들이 알아서 제어할 거니까 걔들은 계속 돌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들도 추우면은 꺼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각실에서 제어하기가 아주 좋다. 단점은 외기 냉방이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교재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개별 제어 방식 그리고 중앙 공조 방식이다. 요거 확실하게 딱 개념 박아두세요. 그리고 개별 제어 방식은 요 세 가지밖에 없다. 그 외에는 전부 뭐다? 중앙 공조 방식이다. 간단하죠? 요것만 정리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지우고 이제 좀 상세하게 이제 교재 보면서 한번 어떤 내용들인지 판단을 해보자고요. 자, 우선은 269페이지에 중앙 공조 방식 한번 보세요. 각 실의 존에 공급해야 할 공조용 열매체인 냉수, 온수 또는 냉풍, 온풍을 만드는 장소를 중앙 기계실로 별도로 두어 줄 것입니다. 중앙 기계실로부터 조화된 공기나 냉온수를 각 실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 기계실이 존재한다 요 말이죠. 기계실이 있다, 중앙 제어실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전부 중앙 공급 방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각 실의 존이라고 있죠. 존. 자, 존이 뭐냐? 자, 1층, 2층, 3층, 4층 얘들을 존이라 불러요. 1층 존, 2층 존, 3층 존, 4층 존이라고 했을 때 즉 뭐다? 여기 기계실에 공기조화된 공기를 각 존에다가 치출시키는 겁니다. 각 존에다가 구역을 나눠놨단 말이야. 공기조화할 구역을 나눠놓은 거, 그 구역을 뭐다? 존이라고 한다. 구역이다, 구역. 공기조화해야 될 구역, 요거를 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열을 운반하는 매체의 종류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전공기식, 공기수방식, 전수방식 돼 있는데, 자, 기역 전공기식 방식 그 다음 니은 공기 수방식, 그리고 디귿 전수방식. 자, 요렇게 나눠 놓고 보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요 존 중에 제가 1층 존만 따로 뺄게요. 1층 존만 따로 빼가지고 그려보면, 자, 요렇게 1층 존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게 1층짜리 존입니다. 존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겠죠. 우선은 공조기를 설치해서 여기서 송풍기를 이용해서 치출된 공기를 실내의 천장으로 이렇게 치출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조기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공기죠, 공기. 덕트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공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별도로 내가 흡수식 냉동기를 별도로 설치했어요. 요거 지울게요. 1층입니다. 1층. 단층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자, 흡수식 냉동기를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펜코일 유닛 FCU를 설치를 해가지고 흡수식 유닛에서 나오는 냉수를 어떻게 펜코일 유닛에 이렇게 보내줬다가 되돌려 오는 방식으로 냉동을 시킨다 라고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흡수식 냉동기에서 나오는 배관에 들은 건 뭐예요? 냉수. 즉 뭐야? 물이잖아, 물. 자, 그럼 공기를 운반하는 그 기기는 뭐였다? 덕트. 덕트는 공기를 운반하고 물은 배관에서 운반하죠. 배관에서.
자, 요런 겁니다. 요런 거. 그럼 요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넣었으니까 공기 수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 1층짜리 존은 지금 공기 수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공기도 들어가고 물도 실내에 들어갔어요. 즉 덕트가 실내로 공기를 치출시켰고 배관이 실내로 물을 치출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이 1층 존은 공기 수방식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정리할 수 있지. 전공기 방식은 뭐야? 공기만 실내로 들어가는 방식이고, 그럼 공기 수방식은 뭐야? 둘 다, 두 개 다. 둘 다라고 적으면 헷갈리려나? 공기 플러스 물 수잖아요, 수. 그래서 공기 수방식. 그 다음 전수 방식은 뭐겠어요? 물만 들어가겠네. 물 숫자 해가지고 물만 들어가는 게 전수 방식이다. 자, 그럼 간단하죠. 만약에 흡수식 냉동기가 없다 하면 뭡니까? 공기 조화기만 이렇게 공기를 넣어주니까 전공기 방식. 그리고 반대로 공조기가 없다 하면은 이게 없는 거야, 덕트가. 그럼 흡수식 냉동기에서 물 배관만 넣어주겠죠. 그럼 이건 전수 방식이 되는 거예요. 물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에 공기가 들어가면 전공기 방식, 실내에 물만 들어가면은 전수 방식, 그 둘 다 들어가면 공기 수방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릴 거는 전수 방식은요, 펜코일 유닛 하나밖에 없어요. 펜코일 유닛 방식,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수 방식은 펜코일 유닛 방식. 요 펜코일 유닛 방식 요 자체가 전수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수 방식. 왜? 펜코일 유닛만 요 물배관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펜코일 유닛은 어떻게 생겼냐면 흡수식 냉동기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커다란 유닛이 있다면 여기 밑에 필터가 있어요. 필터가 설치되고 그 다음 냉수 배관이 여기 깔립니다. 이렇게 깔리고 냉수 배관이 이렇게 깔린 후에 여기 위에 팬이 이렇게 설치가 돼요. 그래서 냉수 배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팬이 위쪽으로 바람을 불어버리겠죠. 그럼 밑에는 어떻게 돼? 밑에는 바람이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데 결국 빨려 들어오는 건 뭐예요? 실내 공기란 말이에요. 실내 공기를 계속 쓰다 보면 실내에도 당연히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먼지가 이 코일의 전열을 방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필터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필터를 매주 한 번 또는 매달 한 번씩 청소해 줘야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전열 효율을 계속 좋게끔, 안 그러면 공기가 막혀서 안 들어올 테니까. 요게 펜코일 유닛이에요. 펜이 있고 코일이 있으니까 펜코일 유닛이다.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배관, 즉 코일이란 말이에요. 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수방식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배관은 물을 이송시키는 장치잖아.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열을 운반하는 매체의 종류에 따른 분류, 이제 이해 가시죠? 전공기 방식은 공기만 들어가는 거, 공기 수방식은 공기와 물이 같이 실내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 전수 방식은 물만 들어가는 건데 그 녀석은 펜코일 유닛 요거 하나밖에 없다. 그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앙 방식의 특징에서 나오는데 중앙 방식의 특징은 덕트 스페이스나 파이프 스페이스 및 샤프트가 필요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자, 공조기를 설치하면 요 덕트가 필요해요. 덕트를 설치해야 될 공간을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흡수식 냉동기를 설치해서 펜코일 유닛을 설치했다.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요 배관을 설치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배관을 설치해야 될 공간이 필요한데 요 배관을 설치하는 공간도 뭐다? 스페이스다. 파이프 스페이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방식의 특징은 덕트 스페이스나 파이프 스페이스 및 샤프트가 필요하다. 즉 여기 건물 요 천장의 위쪽에, 천장 위에 청고가 좀 커야 되죠. 청고가 작아버리면은 덕트를 설치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 천장에서 공기가 치출되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미은에 보시면 열원기기가 중앙기계실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유지관리가 편하다. 그죠? 아까 전에 그려드렸죠. 층이 많은 건물의 제일 밑에 또는 제일 옥상에 기계실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관리가 편하다. 그 다음 디귿에 주로 규모가 큰 건물에 유리하다. 한 번에 제어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한 곳에서
여러 군데를 한 번에 제어할 수 있죠. 그래서 주로 규모가 큰 건물에 유리하다.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큰 갈로 2번에 개별 공조 방식 나옵니다. 개별 방식은 각 층 또는 각 존에 줄긋습니다. 별도로 공기조화 유닛을 개별 설치한 것으로서 개별 제어 및 국소 운전이 가능한 방식이다. 그 어느 한 군데 집중적인 냉각 또는 난방이 가능하다. 왜? 각 실에 우리 각 건물에 그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 또는 뭐 패키지 에어컨 이렇게 설치해서 내가 추우면 꺼버리잖아요. 그 내가 더우면은 다시 켜고 그런 식으로 개별 운전이 유리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전부 국소 운전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군데를 국소적으로 운전한다라고 해가지고. 자, 그다음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냉매 방식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별표 쳐줘야 되죠. 패키지 방식, 룸쿨러 방식, 멀티 유닛 방식.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별 공조 방식은 세 가지밖에 없다. 복습하는 거죠. 뭐였습니까? 제일 처음에 패키지 방식. 이게 그냥 가정용 에어컨 생각하세요. 가정용 에어컨 패키지화 되어 있는 벽걸이라든지 천장에 달려있는 시스템 에어컨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패키지 방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룸쿨러 방식. 요게 명칭이 좀 어려운 건데 뭔 말이냐면 실내를 시원하게 해주는 장치들을 통틀어 룸쿨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요 패키지 에어컨도 룸쿨러에 속하는 거고, 그리고 뭐 건물 하나에 공기조화 한 대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것도 룸쿨러가 되는 거예요. 왜? 중앙식은 그 커다란 공조기 한 개 가지고 여러 개의 존을 제어하는데 한 개의 존에 한 개의 그 공조기를 설치하면은 그 공조기 한 개로 실내를 시원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룸쿨러가 되는 겁니다. 개별 제어 방식에서. 그 다음 멀티 유닛 방식. 이건 뭐다? 유닛이 많다. 유닛이 각 층에 설치된다. 요거를 다 멀티 유닛 방식이라고 해요. 각 층에 설치된 거를 우리가 개별 제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멀티 유닛 방식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구나. 결국은 세 가지 다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종류를 나눠 놓은 거는 뭐예요? 이유가 뭐야? 문제 내기 좋으려고. 그죠? 패키지 방식이나 룸쿨러 방식이나 같은 거고 이런 거를 여러 대 설치해 놓은 게 멀티 유닛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해 가지고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방식은 다 뭡니까? 중앙 방식입니다. 중앙 공조 방식. 자, 그래서 요거 별표 치고 꼭 알아달라라고 했고, 그 밑에 이제 개별 방식에 보시면은 유닛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관리가 불편하다. 그죠? 여러 개의 층에 여러 개의 유닛이 있으니까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거야. 각 층에 들어가서 관리하고 점검하고 뭐 필터 청소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각 유닛마다 냉동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설치되는 유닛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외기 냉방을 할 수 없다. 자, 이거 아까 전에 우리 중앙 공조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 공조기가 설치돼요. AHU. 공조기가 설치됐다는 거는 외기가 이렇게 들어와요. 외기가 들어와서 외기를 공기 조화해서 실내로 치출한 후에 요거 층 안 나눌게요. 치출한 후에 그 다음 그 공기 조화가 끝난 공기는 어떻게 리턴 시키잖아요. 리턴 에어라고 해가지고 리턴 에어 또는 일부는 배기시켜버려 바깥으로. 그럼 배기시킨다는 말은 뭡니까? 안에 있는 오염된 공기를 바깥으로 빼준다라는 게 되죠. 그래서 요 중앙 공조 방식의 전공기 방식은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실내의 오염도가 작아요. 그리고 외기 냉방이 가능합니다. 이 외기 냉방이 가능하단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가을철 있죠. 가을철. 그 중간기 너무 덥지도 않은데 에어컨을 잠깐 틀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후덥진 느낌. 다들 아시죠? 그때 굳이 요 공조기 안에 있는 냉동기를 돌리지 않고 실외에 있는 공기를 실내로 치출시켜주면 어떻게 돼?
중간기에는 실외 공기가 오히려 차갑죠. 그래서 요 외기만 가지고도 실내가 냉각이 되는 겁니다. 물론 감습은 되지 않겠죠. 실외 공기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차가운 공기 실내로 넣어주는 거 이런 거예요.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여름철에 엄청 더운 날은 당연히 에어컨 틀죠. 근데 여름철에도 조금 덜 더운 날이 있어. 그럴 땐 어떻게? 에어컨 끄고 창문 여는 거예요. 그게 뭐다? 외기 냉방. 근데 개별 공조 방식은 가정용 에어컨이기 때문에 외기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외기 냉방을 할 수 없다. 디귿 보시면 외기 냉방 할 수 없다.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밑에 보시면 소음과 진동이 크다. 개별 제어 방식은 각 실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한다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실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 버튼 누르면 웅거리면서 시끄러운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실에 내 방에 그냥 에어컨 설치해놨기 때문에 그 에어컨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제어 특징은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7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공조 방식의 분류에서 표 나오는데요. 요 표, 별표 3개입니다. 요것만 다 알아두셔도 우리 공기 조화는 절대 꽈락 맞을 일이 없어요. 꽈락 뿐이겠냐? 오히려 점수 더 나옵니다. 요거 알아버리면. 그래서 보시면 분류에서 중앙 방식, 개별 제어 방식 이렇게 두 개로 나뉘죠. 그러면 개별 방식 먼저 볼게요. 맨 밑에 냉매 방식 돼 있고, 패키지 방식, 룸쿨러 방식, 멀티 유닛 방식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다인 거예요. 중앙 방식과 개별 제어 방식을 나눴을 때. 그 다음 이제 중앙 방식에 보시면은 전공기 방식, 공기수 방식, 전수 방식에서 나오죠. 그래가지고 전공기 방식에는 뭐 단일 덕트, 이중 덕트, 덕트 병용 패키지, 각층 유닛 방식이 있고, 요런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합시다. 머리 아프니까. 그 다음 공기수 방식에는 덕트 병용 펜코일 유닛, 아까 전에 실에서 그렸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AHU에서 덕트를 이용해서 실내로 공기를 지출시켰고, 그 다음 펜코일 유닛에서 어떻게 냉각 배관, 냉수 배관을 넣음으로써 공기 수방식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덕트 병용 펜코일 유닛 방식. 요 덕트 병용 펜코일 유닛 방식, 얘가 FCU니까. 그 다음 유인 유닛 방식, 복사 냉난방 방식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뒤쪽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 전수 방식은 한 가지밖에 없죠. 펜코일 유닛 방식. 즉 펜코일 유닛 얘 한 개만 갖다 놨을 때는 전수 방식, 그리고 전수 방식이 가능한 유닛은 펜코일 유닛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뒤쪽에 가서 세부적인 내용 할 때, 아 그래 앞에서 설명한 게 이런 것들이구나, 혹은 그쪽 뒤에서 배운 거를 다시 돌아와서 요 표를 보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요 표를 보면서 아 그래서 요게 전공기 방식에 속하고 공기수 방식에 속하고 뭐 전수 방식에 속하는구나, 요렇게 정리만 된다면 이제 뒤쪽에선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밑에 넘어가 가지고 큰 가로 3번에 운반되는 열매체에 의한 분류에서 이제 나옵니다. 전공기 방식, 전수 방식, 공기수 방식, 그리고 냉매 방식 등등 나오는데 한번 보죠. 전공기 방식은 제가 뭐라 했어요? 공기만 실내로 취출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죠. 전공기 방식 해서 실내에 우리가 외부에서 공조기를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공기만 실내로 취출시켜 준다. 공기만. 요게 뭡니까? 전공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밑에 특징 나옵니다. 중앙 공조기로부터 덕트를 통해 냉풍, 온풍을 공급받는다. 요거죠. 공조기를 통해 냉풍, 온풍을 공급받는다. 그 다음 니은 송풍량이 많아 실내의 공기 오염이 적다. 줄 거 주세요. 실내의 공기 오염이 적다. 즉 외기가 들어오고 여기서 공기 조화가 끝난 못 쓰는 공기는 다시 빼주죠. 배출 혹은 리턴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오염된 공기가 배출되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오염도는 적겠지. 즉 환기가 잘 된다라는 겁니다. 요 공기 조화기 하나만 갖고. 그 다음에 디귿 중간기에 외기 냉방이 가능하다. 앞에 설명했죠. 요 외기만 가지고 실내에 에어컨을 틀 필요 없이 외기가 시원할 때는 외기만 도입해서 외기 냉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리얼 실내 유효 면적을 넓힐 수 있다. 요거는 뭐냐면은 자, 전공기 방식은 요거고 우리가 개별 제어 방식이랑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개별 제어 방식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해요.
에어컨 설치하면 실내 면적 요만큼은 우리가 못 쓰는 거죠. 근데 공기조화기만 설치해서 전공기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덕트는 전부 천장에 매설되어 있다고. 그래서 실내 면적이 줄어들 일이 없죠. 이게 없잖아. 이 유닛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 유효 면적을 넓힐 수 있다. 그 다음 실내에 배관으로 인한 누수의 염려가 없다. 왜? 덕트만 사용하니까. 물배관이 안 들어오잖아요. 물배관이 들어오는 거는 펜코일 유닛이라 했어요. 그 다음 비읍에 대형 덕트로 인한 덕트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이 덕트를 매설할 청고 또는 이제 덕트가 커다라니까 이 송풍기의 용량이 커지면 공기의 양이 늘어나고 그 늘어난 만큼의 덕트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 커다란 덕트를 매설할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시옷 열매체인 냉온풍의 운반에 필요한 팬의 소요 동력이 크다. 자, 공기조화기 안에는 이렇게 팬이 설치된다 라고 있습니다. 팬이 뭐예요? 송풍기. 그럼 송풍기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실이 많을수록, 즉 뭐 빌딩으로 치면은 빌딩의 층이 높을수록 이런 거죠. 1층짜리 건물이 공조된 공기양이 많이 필요하냐, 10층짜리 건물이 공기양이 많이 필요하냐, 비교해봤을 때 뭐 당연히 10층짜리 건물이 공기양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1층보다 10층짜리의 송풍기의 용량은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리고 공급되는 공기의 양이 많을수록 송풍기의 용량이 커져요. 그리고 송풍기의 용량이 커진 만큼 전력 소모도 커집니다. 그러므로 전공기 방식은 뭡니까? 공기만 실내로 취출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공기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공기의 양이 많기 때문에 송풍기의 용량은 어떻게 돼?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러므로 전력 소모는 커지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개념을 가져가세요. 공기의 양이 많을수록 송풍기의 용량이 커지고 송풍기의 용량이 커진다는 말은 동력 소비가 크다. 즉 전기세 많이 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펜코일 유닛하고 비교했을 때 송풍기의 전력 소비량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펜코일 유닛은 펌프가 필요하죠. 펌프와 비교했을 때 송풍기의 전력 소비량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펌프라는 건 뭐야? 물을 이송시켜주는 장치. 그 송풍기라는 건 공기를 이송시켜주는 장치. 그러므로 전공기 방식, 그 다음에 공기수 방식, 수방식 비교했을 때 당연히 전공기 방식이 전력 소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공기수 방식보다는 수방식이 전력 소모가 작겠죠. 이렇게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많이 들어갈수록 전력 소모량은 커진다. 이렇게 개념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게 COC였고 그 다음 이응 보시면은 넓은 공조실이 필요하고 많은 풍량이 필요하다. 요거는 전공기 방식이니까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지읒 클린룸과 같이 청정도가 요구되는 곳에 필요하다. 요거는 니은하고 같은 얘기죠. 송풍량이 많아서 실내의 공기 오염도가 적다. 그러므로 클린룸 같은 곳에 사용되어지기 좋겠죠. 그 다음 치읓 10,000m 자승 이하의 소규모에 필요하다. 너무 커버리면은 중앙 제어 방식으로는 커버치기가 너무 힘들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각 층마다 온도 차가 날 거 아니에요. 아파트도 그렇잖아. 여름철에 1층부터 10층까지는 엄청 더운데 10층 위로는 조금 선선한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런 거를 예로 든다면 너무 규모가 커져버리면 중앙공조 방식으로는 무리가 있겠다. 왜? 일정한 양의 공기만 공급이 되니까 어떤 데는 춥고 어떤 데는 덥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특징들이 나온다라는 거고 자, 그 밑에 이제 전수 방식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 줄 거 주세요. 전수 방식은 보일러로부터 증기 및 온수를 공급하고 냉동기로부터 냉수를 각 실에 있는 펜코일 유닛으로 공급시켜 냉난방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다가 이제는 간단하죠. 이 정도 했으면은 쉽게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전수 방식 요거 뭡니까? 공기조화기 빼버리고 이거 없애버리고 공기조화기 없애버리고 요 실에다가 뭐를 설치합니까? 펜코일 유닛 FCU 설치해서 요 흡수식 냉동기를 이용해가지고 흡수식 냉동기 또는 뭐 일반 냉동기에서 냉수를 만드는 거예요. 냉수를 만들어가지고 펜코일 유닛에 이렇게 공급시켜준다.
그럼 냉수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 있는 팬에 의해서 실내로 시원한 바람이 치출되면서 안쪽을 냉각 또는 난방시키는 방식. 냉동기일 때는 냉각시킬 거죠. 그 다음 보일러를 설치할 수도 있죠. 보일러를 설치해서 여기 배관에다가 조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인을 시켜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 잠그고 보일러 키면은 난방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게 뭐다? 팬코일 유닛 방식이고 전수 방식이다. 그러므로 전수 방식은 팬코일 유닛 방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팬코일 유닛 방식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는데 잘 보세요. 냉동기 보일러 이렇게 그리지 말고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팬코일 유닛 방식이라는 건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층이 나눠질 거 아니에요. 1, 2, 3, 4, 5층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면 각 실에다가 팬코일 유닛을 설치하겠죠. 이렇게 팬코일 유닛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서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요 배관을 연결을 시켜줘요. 이렇게 해서 쫙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겠죠. 그러면 요 밑에 기계실이 존재할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수 방식, 팬코일 유닛 방식은 중앙난 방식입니까? 중앙공조 방식입니까? 개별 공조 방식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중앙공조 방식이지. 왜? 기계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냉방된 물 또는 난방된 물을 실내에 있는 팬코일 유닛으로 공급시켜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 중앙 공조 방식이지만 각실 개별 제어가 용이하다. 왜? 각실에 팬코일 유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냉방을 예로 들어 냉방하고 있을 때 이렇게 밸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밸브가 있기 때문에 1층에서 냉방을 너무 많이 했어. 냉방 너무 많이 하니까 1층 사람이 춥다고 느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밸브를 탁 잠궈버리는 거지. 그럼 차가운 물이 안 들어오죠. 이 팬코일 안으로. 그런 식으로 온도 제어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팬을 안 돌려도 되고 팬 돌리는 그 스위치 있거든요. 팬을 온오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이 실내 온도 제어, 즉 각층 개별 온도 제어가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개별 제어 방식은 아니다. 개별 공조 방식은 아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공조 방식의 개별 제어가 용이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별 제어는 세 가지밖에 없다 했습니다. 패키지, 룸쿨러, 그리고 멀티 유닛 얘들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 외에는 다 중앙 방식이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중앙 방식이 될 수밖에 없죠. 기계실에 설치되니까. 자, 그래가지고 팬코일 유닛 특징 한번 봅시다. 271페이지 장점 보시면 덕트 스페이스가 필요 없다. 왜? 공기가 안 들어오니까 전수 방식이잖아요. 물만 들어오기 때문에 덕트 스페이스 필요 없고, 그 다음 열의 운송 동력이 공기에 비해 적게 소요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공기를 운송하는 송풍기가 동력 소비가 크다고. 그에 비해서 당연히 동력 소비는 작다. 공기를 운반하지 않고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운반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디그 각실 제어가 용이하다. 제가 뭐라 했어요? 중앙 공조 방식의 개별 제어가 용이하다 라고 했죠. 그래서 각실 제어가 용이하다. 각실의 온도 제어가 용이하다. 그 다음 사용처는 제실 인원이 적은 방. 그 다음 극간풍이 비교적 많은 주택, 여관 등에 적당하다. 뭐 사무실 이런 데도 쓰기도 하고. 자, 그 밑에 이제 보면은 공기수 방식 나옵니다. 공기수 방식. 이제는 다 알 것 같습니다. 공기 수방식 뭐예요? 실이 이렇게 있으면 공조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냉동기 또는 보일러, 냉난방기를 합시다. 냉난방기가 있을 거고, 그러면 요 공조기에서 덕트를 이용해서 실내 공기를 지출시키고, 그 다음 팬코일 유닛을 설치해 가지고 냉난방기의 배관을 이렇게 연결해. 그러면 냉수 또는 온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실내의 공기와 실내 습도 온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겠죠. 요게 뭡니까? 공기 수방식이다. 공기 수방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줄 거 보세요. 공기 수방식은 전공기 방식과 수방식을 병용한 방식이다. 요게 특징이겠죠. 요거 줄 거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 방식들은 전공기 방식과 전수 방식의 장점을 갖고 있으며 서로의 단점을 보완시킨 방식이다. 그 밑에 장점 보시면 덕트 스페이스가 작아도 된다. 뭐에 비해서? 전공기 방식에 비해서. 전공기 방식에 비해서 덕트가 좀 작겠죠. 요 덕트가 작단 말이야. 왜? 공조기의 용량이 전공기 방식보다는 요걸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작아지니까 그에 반해 덕트도 작아진다. 그래서 덕트의 스페이스가 전공기 방식보다는 작아도 된다. 요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니은에 유닛 한 대로 국소존을 만들 수 있다. 자, 국소존 어느 한 군데만 냉난방을 하기에 용이하다. 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유닛 한 대로도 국소존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딕은 수동으로 각실의 온도 제어를 쉽게 할 수 있다. 요거 밸브 설치돼 있죠. 밸브 설치돼 있기 때문에 잠궈도 되고 열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열 운반 동력이 전공기 방식에 비해 적게 든다. 왜? 덕트 스페이스가 작다라는 말은 송풍기 용량도 작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단점. 유닛 내의 필터가 저성능이므로 공기의 청정도가 낮은 편이다. 뭐에 비해서? 전공기 방식에 비해서. 전공기 방식은 공기가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실내 오염도가 작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는 청정도가 조금 낮다. 하지만 수방식보다는 높겠죠. 그 다음 실내의 수배관에 의해 누수의 염려가 있다. 요 물배관이잖아요. 요 물배관이다 보니까 오래 쓰면은 배관이 부식해서 그 물이 누수될 우려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유닛의 소음이 있다. 요 공조기에서 치출되는 공기의 소리, 그리고 팬코일에 팬이 돌아가는 소리, 당연히 소음이 있겠죠. 그 다음 유닛의 설치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팬코일을 설치할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요 면적만큼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 단점이 있구나 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사용처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냉매 방식에서 개별 방식 해가지고 나오죠. 요게 개별 공조 방식인 거고, 자, 그 밑에 읽어보면은 이 방식은 냉동기 또는 히트펌프 등의 열원을 갖춘 패키지 유닛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해서 패키지 유닛 줄 거 주세요. 그냥 가정용 에어컨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로는 세 가지, 룸쿨러 방식, 멀티 유닛형, 그 다음 패키지형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요거는 제가 꼭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표시해 주시고, 그다음 사용 목적은 뭐 냉방용, 냉난방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 넘어가서 272페이지 보시면 설치 위치에 따른 종류 해가지고 개별 공조 방식 설치 위치에 따른 분류, 그 벽걸이형 나오네요. 벽걸이 에어컨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 바닥 설치형, 이거 뭐예요? 에어컨인데 스탠드형. 그 다음 한 개 더, 천장 매립형. 이거 뭡니까? 요즘에 흔히 사용하는 천장형 에어컨 있죠. 그거를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요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요렇게 세 가지로도 나눌 수 있구나. 그 밑에 이제 제어 방식에 의한 분류 보시면 전체 제어, 존별 제어, 개별 제어 되어 있는데, 전체 제어는 중앙 공조 방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존별 제어는 뭐예요? 각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중앙 공조 방식에서도 존별 제어가 가능한 유닛이 있어요. 뭐였어요? 팬코일 유닛. 팬코일 유닛 또는 뭐 유인 유닛도 뒤쪽에 가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존별 제어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 개별 제어 방식은 뭐예요? 패키지 에어컨. 요것들. 개별 제어라는 거는 패키지 에어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두 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확실하게 딱 잡아두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갈로 5번에 공급 열원에 의한 분류에서 단열원식 에어컨 중에도 냉방만 되는 게 있고 냉난방이 되는 에어컨이 있어요. 거기서 냉방만 되는 에어컨을 단열원 방식이고, 그 다음에 냉난방이 되는 에어컨을 복열원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 거세요. 줄만 끊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단열원 방식은 냉난방 시 냉동기 또는 보일러만 설치하는 방식. 그 다음에 복열원 방식은 보일러나 냉동기를 동시에 갖추어 실내의 부하 변동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한 방식. 냉난방이 다 이루어진다. 요거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갈로 6번에 조닝과 존 돼 있는데, 조닝이 뭐예요? 건물 전체를 몇 개의 구획으로 분할. 요거 줄 거 주시면 돼요. 아까 이거였잖아요. 중앙 방식에서 층을 나눴잖아요. 층.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 5층 요 각 층이 뭐예요? 존이란 말이에요. 존. 그리고 설계할 때 건물 지을 때 요 층을 나누는 거 또는 사무실도 뭐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사무실 내에서도 존을 나눌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존을 나누는 거를 조닝이라 하고 공기 좋아해 줘야 될 요 공간을 존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책에 나오는 거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